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감동받은 사연들이 알려졌는데요. 이 외국인은 한국 버스 정류장에서 말도 안 된다며 이야기하였습니다. What have we just discovered here then? Sorry, but just leave me here. No way. For real? Wow. Especially in these freezing cold temperatures. It's like below zero, you guys. That is far too cold for our tropical bodies. Wow, my hands are getting nice and warm. It's the first time I've ever seen heated buses. I can't get enough. I love it. 또 다른 외국인은 지하철에서 도움을 받은 게 큰 감동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언어, 새로운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교통 시스템에 적응하느라 매일이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서울의 지하철은 효율적이라고 들었지만 제게는 복잡한 미로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서울에 온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역사박물관을 방문하려고 지하철을 탔는데 플랫폼에 한국어 안내방송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한참을 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지도 앱에서 예상했던 것과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휴대폰으로 위치를 확인해 보니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마음으로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 그 역은 여러 노선이 교차하는 대형 환승역이었고 수많은 출구와 방향 안내판 사이에서 또다시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5분, 10분. 같은 자리를 맴돌며 점점 더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지도 앱을 들여다보며 당황해하던 그때 한 중년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친다는 그 선생님은 제 곤란한 상황을 단번에 파악하고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녀는 저와 같은 방향으로 간다며 올바른 플랫폼까지 안내해 주셨습니다.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그 선생님은 서울 지하철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단순히 그 순간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가 스스로 서울을 탐험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색깔별로 구분된 노선, 환승역에서의 방향 찾는 방법, 출구 번호 시스템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우리 지하철을 어려워하지만 익숙해지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광화문역에 도착했을 때 그 선생님은 자신의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 역에서 나와 제가 찾던 박물관 방향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헤어지기 전 그녀는 자신의 연락처와 영어로 된 서울 가이드북을 건네주셨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말과 함께요. 낯선 나라에서 이런 따뜻한 친절을 경험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서울 지하철을 타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 문화의 일부를 경험하는 즐거운 시간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친절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수많은 따뜻한 순간들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의 여름 장마철은 정말 대단합니다. 아침에 맑았던 하늘이 오후가 되면 폭우로 바뀌는 것이 일상이죠. 제가 부산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해운대 해변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검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씨 앱을 확인해 보니 곧 폭우가 내릴 거라는 예보였습니다. 서둘러 숙소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첫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불과 몇 분 만에 장대비로 변했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작은 가게 처마 밑으로 급하게 피했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고 거리는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숙소까지는 아직 20분 정도 걸어가야 했는데 이 비를 맞으며 걸어갈 생각을 하니 막막했습니다. 게다가 제 가방에는 노트북과 카메라가 들어있어서 비에 젖으면 큰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난감한 표정으로 비를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우산을 들고 제 옆에 서 있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숙소 방향을 물었고 저는 영어로 답했습니다. 제 서툰 발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금방 이해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가 제 숙소 근처라며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우산으로 저를 가리켜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서 사양했지만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제안에 결국 감사히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같은 우산 아래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민지라고 소개한 그녀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현지인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외국인과 함께 걷는 어색함도 없이 그녀는 저에게 부산에 숨겨진 명소들과 현지인만 아는 맛집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20분 남짓한 거리를 함께 걸으며 민지는 자신의 우산뿐만 아니라 부산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도 저와 나누었습니다. 그녀가 추천한 해운대 근처의 작은 어시장과 깨끗한 온천에 대한 정보는 제 여행 계획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리가 제 숙소 앞에 도착했을 때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혹시 카페에서 음료라도 대접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수줍게 웃으며 한국의 정문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서로 돕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녀의 말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날의 폭우는 제 여행 일정을 망칠 뻔했지만 오히려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여행 중 가장 난감한 상황 중 하나는 아마도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고 배터리까지 방전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정확히 그런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그날은 이태원 지역의 다양한 레스토랑과 바를 탐방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녁에 현지 친구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숙소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친구들은 다른 방향으로 가야 했기에 우리는 헤어졌고 저는 혼자 호텔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중간에 작은 골목길로 들어섰다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작은 골목들은 마치 미로와 같아서 한번 길을 잘못 들면 쉽게 원래 길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제 휴대폰 배터리가 5% 미만으로 남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도 앱을 열어 위치를 확인하려는 순간 휴대폰이 꺼져버렸습니다. 한밤중에 낯선 골목에서 길을 잃고 통신 수단마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변에는 영업 중인 가게도 거의 없었고 지나가는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처음으로 해외여행에서 진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던 중 골목 끝에서 한 편의점의 밝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이었고 카운터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영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의 당황한 표정과 호텔 이름이 적힌 카드를 보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즉시 자신의 휴대폰 충전기를 꺼내 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의 휴대폰이 충전되는 동안 그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제 호텔의 위치를 검색하고 가장 안전하고 빠른 경로를 찾아주었습니다. 심지어 종이에 지도를 그려가며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자신의 업무 시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문을 잠시 닫고 저를 큰 도로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점입니다. 그곳에서 택시를 잡아 타기 전에 택시 기사님에게 제 호텔 주소를 설명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밤 전혀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내어준 그 편의점. 직원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만난 그의 친절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 한국인들의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 한국의 편의점은 종종 지역 사회의 작은 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길 잃은 아이들, 위험에 처한 여성들, 그리고 저처럼 길을 잃은 여행자들에게 작은 피난처가 되어주는 곳이라고요. 그 밤의 경험은
저에게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해준 소중한 기억입니다. 한국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다양하고 맛있는 한국 음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주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옥마을을 구경하고 배가 고파져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다는 작은 한정식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식당은 관광객보다는 현지인들이 주로 찾는 곳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고 메뉴판은 한글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당황한 표정으로 메뉴를 살펴보고 있을 때 식당 주인으로 보이는 60대 여성분이 다가오셨습니다.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하시는 분이었지만 그분은 몸짓과 간단한 영어 단어로 저에게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추천해주세요라는 의미로 레커먼데이션, 플리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시며 손짓으로 저를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잠시 후 테이블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반찬들과 함께 뜨거운 돌솥 비빔밥이 놓였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직접 비빔밥을 어떻게 먹는지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고추장을 넣고 쇠젓가락으로 모든 재료를 잘 섞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음식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신선한 나물들과 계란, 고기가 어우러진 비빔밥은 제가 한국에서 먹은 음식 중 가장 맛있는 것 중 하나였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주인 할머니는 가끔 제 테이블에 오셔서 음식이 입맛에 맞는지 확인하셨고 제가 빈 반찬 그릇을 보이면 곧바로 새로운 반찬을 채워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주방에서 직접 만드신 수정과라는 전통 음료를 가져오셨습니다. 그것은 메뉴에 없는 것이었고 다른 손님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특별한 서비스였습니다. 할머니는 손짓과 간단한 영어 단어로 이것이 소화를 돕는 전통 음료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계피와 생강의 향이 어우러진 그 음료는 따뜻하고 달콤했으며 긴 하루의 관광으로 지친 제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결제를 하려고 할 때도 특별한 경험이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내민 카드를 보시더니 작은 종이에 무언가를 그리셨습니다. 자세히 보니 간단한 지도였는데 전주에서 꼭 가봐야 할 숨겨진 명소들을 표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여행을 좋아하는 것이 보이셨는지 관광객들이 잘 모르는 현지인의 추천 장소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식당을 나설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건네주셨습니다. 펼쳐보니 직접 만드신 김치와 약간의 반찬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여행 중에 한국 음식이 그리울까봐 준비하신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식당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통해 전해진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환대는 한국 문화의 정수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받은 특별한 대접은 제 여행의 가장 소중한 기억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 가장 두려운 상황 중 하나는 바로 아프거나 다치는 것입니다. 특히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여행자에게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저는 한국 여행 중 정확히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경주의 불국사를 방문했던 날, 갑자기 심한 복통과 고열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식중독 정도로 생각하고 휴식을 취했지만 증상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호텔 직원의 도움으로 근처 응급실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걷기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가장 큰 걱정은 언어 장벽이었습니다. 의료진에게 내 증상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을까? 보험은 어떻게 처리되지?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 이런 불안한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접수 데스크에 도착했을 때 영어를 아주 조금만 할 수 있는 간호사가 제 상태를 파악하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여권과 여행 보험 정보를 꺼내는 동안 그녀는 재빨리 다른 직원을 불렀습니다. 놀랍게도 금방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젊은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의학연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의사 덕분에 저는 제 증상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었고, 그는 곧바로 제가 급성 충수염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단 과정은 놀랍도록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제가 경험해본 어느 나라보다도 신속했습니다. 접수 후 30분 만에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마쳤고 의심했던 대로 충수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는 제 상태가 아직 초기이지만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에서의 수술이라는 생각에 무척 두려웠지만 그 의사의 차분한 설명과 전문적인 태도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 여행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까지 했습니다. 수술 전 준비 과정에서도 간호사들의 배려와 친절함이 계속되었습니다.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스처와 간단한 영어 단어, 때로는 번역 앱을 사용해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한 간호사는 제 휴대폰을 충전해주고 다른 간호사는 제 호텔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회복 과정도 순조로웠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의료진뿐만 아니라 청소, 직원, 식사를 가져다주는 분들까지 모두가 보여준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특히 식단 담당자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좀 더 익숙한 음식을 제공하려 노력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저를 담당했던 의사는 제게 회복 과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서와 함께 한국어로 쓰인 진단서 그리고 영어로 번역된 사본을 함께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에서의 남은 여행을 즐길 수 있을지 걱정하며 경주에서 천천히 볼 수 있는 명소들 목록까지 작성해 주었습니다. 해외에서 아프다는 것은 정말 두렵고 힘든 경험이지만 한국의 의료진들이 보여준 전문성과 인간미 덕분에 그 경험은 오히려 한국에 대한 저의 애정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한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친절함은 한국 땅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영국 런던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한국인 유학생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날은 런던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다음 여행지인 파리로 향할 예정이었기에 마지막으로 런던의 밤 풍경을 담으려고 템스강 근처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열중해서 사진을 찍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었고 주변이 어두워졌을 때 문득 가방이 없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가방에는 여권, 지갑, 비행기 티켓, 그리고 호텔 키까지 모든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급히 주변을 살폈지만 가방은 보이지 않았고 제가 앉아있던 벤치 근처에서 누군가 가방을 훔쳐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주변을 헤매고 있을 때 근처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던 3명의 아시아 학생들이 제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제 당황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저는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자신들이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민수, 지영, 준호라는 이름의 그 학생들은 제 상황을 듣자마자 즉시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즉시 근처 경찰서의 위치를 찾아주었고 지영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제 호텔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제가 다음 날 파리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급히 대사관 긴급 연락처와 여권 분실 시 해야 할 일들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들이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새 학생은 저와 함께 경찰서로 가서 신고 과정을 도왔고 경찰과의 대화에서 필요한 부분을 통역해 주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미루고 제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경찰 신고를 마친 후 준호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임시 여행 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지영은 항공사에 연락해 다음 날 비행기 상황을 확인하고
분실 서류로 인한 탑승 절차를 문의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제가 안전하게 호텔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었습니다. 호텔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객실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준 후에야 그들은 자신들의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민수는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며 내일 아침 대사관 방문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대로 다음 날 아침 새 학생은 호텔로 찾아와 한국 대사관까지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임시 여행 증명서를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었고 예정보다 조금 늦었지만 파리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모든 소지품을 잃어버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전혀 모르는 한국 학생들이 보여준 따뜻한 배려와 헌신적인 도움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몰라 작은 선물과 함께 감사 카드를 전했지만 그들이 제게 준 도움의 가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보답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지금도 가끔 민수, 지영, 준호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 덕분에 저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한국 밖에서도 경험할 수 있었고, 이 경험은 제가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